두면 좋은 친구, 오래 두면 더 좋은 친구, 대박 친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찐친 유진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은 코로나 때문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콕만 하시면서 집에서 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쉬는 동안 월요일 장이 시작되면 좀 이 종목을 눈여겨봐야겠다.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봐야겠다. 많이들 계획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여러분 뜻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식시장이 워낙에 타이밍 싸움이다 보니까 흐름을 조금만 놓치더라도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하지만 여러분 괜찮습니다. 오늘만 날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주식 투자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대박친구 1부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은요. 주식 범 선생님이십니다. 범 선생님이 준비하신 강의 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저희가 책임지고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들어가셔서 오픈 채팅방에 용쟁호투 주식 범 선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범 선생님 강의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이쪽에다가 종목에 대한 고민까지 모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범 선생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범 선생님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네, 8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네. 범 선생님 강한 또 월요일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월요일마다 이렇게 찾아오실 때 시장이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한번 인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코스피는 좀 약세, 좀 하락을 좀 마감을 했지만 또 그래도 코스닥은요, 그래도 강세가 좀 나와줬고 또 범 선생이 테마주의 분석 그리고 테마주를 많이 언급을 하는 그 전문가인데 오늘 코스닥 8월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테마주 그리고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바이오 업종들 대부분 강세여서 이런 흐름들이 지금 유동성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9월달, 지금 8월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9월달도 지금의 흐름들이 좀 계속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좀 코스피와 코스닥 사이에 조금 온도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한번 시장 포인트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오늘 저번 주까지 강했던 뭐 코로나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뭐 치료제 아니면 코로나 원격 재택근무 아니면 뭐 원격 의료 뭐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강세였는데 오늘은 그런 업종들이 좀 약세였고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는데 그러면 이 흐름도가 어디로 갈 것이냐, 뭐 반도체 쪽으로 갈 것이냐, 2차 전지 쪽 테마로 갈 것이냐, 아니면 뭐 수소차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이게 좀 예측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저번 주에도 그랬고 우리 이데일리 우리 용재용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흐름도가 코로나 치료제를 갈 것 같고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 안에서도 덜 올라간 코로나 치료주들이 우리가 선취매를 해야 될 그런 전략 포인트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번 주 이제 화요일까지 이제 방송을 했는데 화요일 날 제가 지금 안 올라간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들이 뭐가 있는가? 나파모스타트 관련주가 지금 안 올라갔다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테마가 코로나 치료제들이 돌고 있는데 이쪽 테마를 공략하신다 그러시면 선침의 전략으로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금요일에도 반짝했고 그리고 오늘 같은 날 이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들의 대부분 좋은 흐름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일단 또 흐름이 어떻게 갈 것이냐 또 과거 3월달 4월달 흘러갔던 흐름대로 코로나 치료제 쪽들이 조금 약세가 보일 때 강했던 테마가 바로 전통 바이오 업종들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이슈들이 강했던 그런 바이오 업종들이 좀 강세라면 이제 9월 달에는 코로나 이슈보다는 어떤 기술 이전 이슈라든지 아니면 9월 이제 중순에 있을 이제 유럽 종양 학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바이오 암 관련 그런 바이오 업종들 강세가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또 암은 아니겠지만 또 다른 당뇨라든지 아니면 파킨슨병이라든지 아니면 뇌전증 치료제라든지 다른 쪽으로도 또 수급이 돌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적인 그런 테마의 흐름도가 이미 9월 달에 좀 나와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강의를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오늘 흐름도 과거 패트를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은 코로나 이슈
들이 접해 있는 바이오 업종이 강했다고 한다라면 9월부터는 전통 바이오 업종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내일 이제 정말 9월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9월에는 어떤 주식 투자를 해보아야 될지 많이 설렘, 기대감, 계획을 세워야 될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범 선생님 강의 들어보시고 한번 결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이따가 여러분들 종목 상담 도와드릴 텐데 강의 후에 여러분 종목에 대한 고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용재호투 주식 범선생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채팅방 입장하시면 최대한 많은 분들의 고민 상담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선생님 그럼 본격적인 강의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범선생은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을 중심을 잡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코스닥을 잡고 갈까요? 왜 그러실까요? 네, 갑자기 좀 어려운 질문이긴 했는데 일단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그래요. 왜냐하면 기술주가 강합니다. 그렇죠? 네. S&P 500, 미국의 다우존스 이런 증시보다 나스닥이 엄청 강하단 말이에요. 나스닥에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강세니까 그런 흐름도 기술주라든지 바이오 업종들이 강한 나스닥이 강세라 보여진다 그러면 대한민국도 당연히 뭐 당연한 표현은 좀 그렇지만 흐름도가 기술주가 많고 바이오 업종들이 많은 기술주 시장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2017년, 2018년 최고점인 포인트가 이제 얼마 뭐 한 10% 조금 더 구간 안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 여기서 10% 이상, 15% 이상 올라가야지만 전고점을 탈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점 가능성으로 봤을 때 코스닥이 조금 더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네. 유동성도 제가 코스닥이 올해 몇 포인트 정도 강세가 좀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앵커님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네. 1000포인트. 그렇죠. 1000포인트. 네. 올해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입니다. 제가 주식 뭐 10년 넘게 해봤는데 이 정도의 지금 유동성은 말도 안 되는 거. 왜 말도 안 되냐면 네. 2017년 수준의 이제 대한민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의 투자 금액대가 유동성이 엄청 많이 들었을 때 2017년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신라젠이 6개월 만에 15배 갔던 그런 이슈가 있었던 2017년 코스닥 완전 호황 장세였는데 이때 유동자금이 30조, 예탁금이 30조밖에 안 되는 시장인데 네. 지금 오늘 날짜까지 지금 예탁금이 54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54조를 돌파를 했다는 거는 지금 2017년보다 거의 2배 가까운 수치가 나오는 거고 네. 지금 이 유동자금이 SK 바이오팜 상장일 때는 그때 가서 지금 50조를 넘었고요. 지금 다다음 주면 9월 11일 카카오 게임즈가 또 이제 상장을 하죠. 그것 때문에 좀 기대감으로 좀 예탁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10월달, 11월달 또 예탁금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가? 바로 빅히트 엔터, 아직 정확한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방탄소년단 엔터 회사죠. 그래서 지금 SM보다 그리고 지금 YG, JYP보다 더 시가총액을 높게 측정하는 게 이제 빅히트 엔터인데 그 업종이 지금 10월, 11월달 또 상장이 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54조라 그런다 그러면 이게 하반기라면 예금 자금력이 60조가 넘어간다는 거. 60조가 넘어간다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주식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유동성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코스닥 930포인트를 뚫을 가능성이 매우 높게 보여지고 이 흐름 따라 진짜 코스닥 1000. 그럼 코스닥 안에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그럼 코스닥을 뭐 이끌고 있는가? 지금 시가총액 큰 업종들 보시면 돼요. 간단하게. 코스닥에서 1등부터 5등, 6등까지가 대부분 다 코스닥 업종이란 말이에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알테오젠, HLB, 제넥신, 셀트리온 제약. 어느 해보다 더욱더 지금 더 시가총액 상위주의 제약바이오 쪽 업종들이 더 상위 포진하고 있는 흐름이고 지금 뭐 시젠도 강세고요. 뭐 알테오젠 차트를 본다 그러면 오늘도 뭐 월봉으로 이게 월봉이고요. 오늘도 13% 올라간 흐름이고 뭐 제넥신 코로나 테마주기도 하지만 뭐 전통 또 제약 로컬 회사이기도 하죠. 그럼 이 회사들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증시에 하락했던 8월 중순에 그렇게 떨어졌던 낙폭을 이미 회복하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지금 대형주들이 계속 간다고 했을 때 바이오 업종들이 흐름이 이제 중소형주들 시가총액 이런 업종들은 뭐 5조, 뭐 10조 뭐 이런 업종들인 거고
1조 미만, 5천억 미만 이런 바이오 업종들도 좀 강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당연히 키포인트는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치료제 쪽이 지금 차트적으로만 봤을 때도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최근 뭐 신풍제약이 다시 올라가고 있으면서 오늘 거의 20% 넘게 다시 탈환을 했습니다. 네네. 이게 뭐 차트가 여기서는 한번 깨져줘야 되는 차트인데 이거를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갈 정도의 힘이 있는 거 보면 네네. 확실히 바이오 업종들이 힘이 강세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 종목뿐만 아니라 뭐 대정화금이라든지 최근에 뭐 덱사메타손 관련주라든지 오늘 뭐 녹십자 MS라고 해서 뭐 코로나 혈장 관련주 테마 녹십자 MS도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좀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또 파맵신 이런 종목들도요. 파맵신 이런 종목들도 지금 손실이 뭐 고점에서 이제 물리신 분들이 28,000원 부근,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종목 상담 많이 물어보셨던 포인트였는데 네네. 이 종목이 지금 1개월, 2개월 지나가서 고점 대비 몇 프로가 떨어졌냐면 약 한 33%의 손실률을 기록했던 종목인데 네네. 이 종목이 단 이틀, 3일 만에 회복이 돼서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도 한번 슈팅이 나오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바이오 업종들을 어떻게 보면 물리더라도 요즘에는 종목을 조금 바이오에서 더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우리 용재모트 시청자분들에게 추천드렸던 종목이 예전 7월 7선 중에 하나가 화일약품이었습니다. 화일약품도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없다 이렇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서 종목을 잡아드렸는데 이 종목이 단기간 안에 반등폭이 얼마나 정도 나왔습니까? 100% 이상 나왔었고 화일약품 후속주로 제가 또 누굴 들었어요? 뭐 텔콘, RF제약 이런 종목들을 드렸는데 네. 이런 종목들도 이틀 만에 바로 상한가를 거의 뭐 바닥에서 50% 이상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확실히 요즘엔 유동성이 워낙 강한 데다가 내가 종목을 손실을 보더라도 단기간 안에 회복이 될 수 있는 업종이 바이오인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에다 좀 공략을 하시는 게 좀 저점에서 공략을 하신다 그러시면 지금 안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지금 반도체, 삼성전자 한번 어떻게 보면 공략 잘못하셔가지고 한번 물렸거나 아니면 반도체 업종들 그리고 IT 업종들을 공략을 하셨을 때 만약에 반등이 나오긴 하더라도 제 어떻게 보면 종목이 빠르게 올라가지는 못해요. 반등이 밑에서 상한가 가는 힘도 없고 올라가더라도 5%, 6% 정도밖에 시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종목을 IT 업종에서 한 20% 정도 많이 손실을 보더라도 이게 단기간 안에 회복이 될 것이냐 단기간 안에 회복되기는 요즘 흐름을 봤을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이오는 내가 아차 실수해가지고 조금 고점에서 잡으시더라도 추매 공략 그리고 2차 매수 구간만 잘 공략하신다 그러시면 오히려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 흐름도가 워낙 시가총액, 뭐 제넥신이라든지 알테오제, 매드팩토 이런 종목들이 강세다 보니까 바이오 종목들 지금 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만 통한다 그러면 충분히 올해 9월달 전략이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용재모트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우리 노란톡에 계신 분들한테 항상 강조드릴 부분이 있어요. 바이오 종목들도 좋은 종목들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점은 그러니까 한순간에 탐욕적인 판단으로 고점에서 물리지만 않는다 그러면 종목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데 최근 제가 종목 상담을 받는 종목들 보면 진단키트를 제가 요즘에 진단키트 강의는 해드리지 않는데 이제 와서 뭐 랩지노믹스 차트 이런 거 제가 우리 진단키트가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용재모트 6월달, 7월달 방송이에요. 6월달, 7월달 진단키트가 훨씬 더 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때 방송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공략을 종목이 너무 안 가는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공략을 못했다가 이제 실적 발표가 가까워져서 뭐 랩지노미스도 5만 원대, 5만 1,000원대 이럴 때 지금 잡는단 말이에요 투자자분들이. 그럼 이런 종목을 어디에 한순간에 탐욕이라는 거예요. 탐욕. 이미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갔는데 랩지노믹스뿐만 아니라 뭐 수젠텍 이런 종목을 62,000원, 6만 원대 제가 저번 주 화요일에도 덱사메타손 그리고 혈장 관련주 누굴 비교했습니까? 일신바이오로 비교해드렸어요. 일신바이오가 지금 급등이 나고 있다. 공략하셔라. 아니에요. 혈장 관련주는 이미 출발했기 때문에 이건 잡으면 이미 늦었습니다라고 언급을 해드렸고 또 덱사메타손, 대정화금 저번 주에
제가 이 종목을 이미 지금 고점에서 잡는다 그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좋은데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4만 원에서 잡아서 만약에 지금 차트는 지금 3만 5천 원 있지만 만약에 내일 모레 3만 원이 깨지고 2만 7천 원이 깨진다 그러면 이 판단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제가 화요일 날 언급을 했던 지금 코로나 치료주 안에서 안 간 테마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노란톡이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질문을 해드렸죠. 그게 바로 나파모스타트 관련주입니다. 나파모스타트 관련주 뭐였어요? 뭐 종근당, 바이오라든지 그런 자리가 어디였어요? 뭐 이런 자리였습니다. 이런 자리였다고요. 부각이 오히려 고점 대비 내려온 상태에서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한다 그러면 단기 반등성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치료제 테마가 순환 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순환한다는 구조를 이해를 하시고 공략을 하신다 그러시면 수익 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이 종목 말고 또 뉴지랩 이런 종목들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어요. 저번 주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저번 주 뭐 화요일, 월요일 이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럼 이런 자리에서는 지금 일신 바이오보다는 리스크가 적은 자리이긴 한데 코로나 치료제 안에서는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들어가서는 손실 볼 가능성이 그래도 일신 바이오보다 그리고 대점학원보다 그리고 신풍제약보다는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분할 매수 좀 더 떨어지면 조금 더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일주일 동안 거의 몇 프로 올라서 10% 이상 올라갔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10%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이 방법은 어떤 근저로 이 뉴지랩이 진짜 종목이 실적이 좋고 막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종목을 컨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테마주 순환인 겁니다. 테마주 순환. 왜? 진단키트 지금 갑니까? 안 가죠. 진단키트 빠졌죠. 그럼 누가 떴어요? 알서포트 원격 진료가 떴잖아요. 네네. 원격 진료가 또 빠지면 누가 뜨는 거예요? 교육주가 뜨는 거고 YBM, 메가임디 이런 종목들이 뜨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빠지면 누가 뜨는 거예요? 코로나 치료제가 뜨는 거고요. 코로나 치료주도 혈장만 뜨는 겁니까? 아니면 뭐 렘데시비로 관련주만 뜨는 거예요? 덱사메탁스만 뜨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요즘 테마들이 워낙 빠르고 코로나 치료주 안에서도 워낙 순환이 빠르고 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기사, 그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그 기사 보시고 야 이거 뭐 진짜 대박 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최고점에 다 대부분 물리신단 말이에요. 그 그래서 순서는 꼭 이렇게 지켜서 흐른 건가요? 랜덤인가요? 그러니까 순서는 뭐 정확하게 뭐 오늘 덱사만 뜬다고 해서 내일 뭐 다파모스타트 뜬다 이건 아닌데 네. 한 달 전, 두 달 전, 그리고 3개월, 4개월 전의 흐름을 본다고 했을 때는 네네. 그런 순으로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진단키트가 3월 달에 떴거든요. 네네. 그리고 4월 달에 교육주가 떴어요. 이런 식으로 먼저 뜬 테마 있고 그리고 치료제가 뒤늦게 간다는 흐름도가 이제 과거 차트에서 나와지니까. 그럼 확실히 확률이 더 높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지 않았어요.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기사에 어떻게 보면 뉴스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뉴스를 보고 사신다. 이미 늦은 겁니다. 이미 늦은 거고요. 뉴스에 내 종목을 산다는 거는 이미 그 종목을 매집했던 그 주체들이 기사를 내어놓고 그 종목을 매도를 때리는 그런 식인데 우리는 반대로 그 뉴스가 나왔을 때 따라 산다는 거는 매우 리스크한 방법이다. 범 선생이 뭐 실적주를 공략을 하는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요. 오직 테마주, 특히 2020년 바이오 테마 안에서도 많이 공격적으로 리스크하게 좀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확률을 높이자는 거예요. 확률을 높이자는 거는 올라가고 있는 테마를 공략하는 게 아니고 네네. 선침에는 항상 옳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항상 옳다. 바이오 안에서는. 요즘에는 바이오 업종들이 대부분 강세다 보니까 네. 고점에서 물리면 결과적으로 물렸을 때 결과 손실이에요. 근데 선침에는 뭐예요? 남들이 부각받지 않은 테마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싸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싸게 들어가는 거는 바이오 업종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옳다. 당장 내일에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당장 이틀 뒤에 종목이 급등하지 못하더라도 그게 일주일 뒤에, 2주일 뒤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선침의 전략이 요즘 바이오 업종도 공략하시는 분들은 좀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또 끝나면 만약 확진자 숫자가 이제 요번 주 이제 9시 이후로는 이제 강압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서울시에 수도권 이제 시 분들이 이제 9시 이후로는 왔다 갔다 안 되고 이제 집에서 할 텐데 그럼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이렇게 지금 잘 방역이 된다고 해서 지금 200명, 300명, 막 400명 왔다 갔다 확진자 숫자가 갑자기 뭐 200명, 150명, 100명으로 이제 떨어진다 그러면 그럼 코로나 치료제보다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다른 바이오 업종들이 강세가 나올 명분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안 올라간 만약에 코로나 업종이 아니고 바이오 업종은 선취매가 들어간다 그러면 조금 매력적인 자리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매일매일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미리 매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을 테고요. 그리고 수익을 단기간 안에 볼 수 있는 게 바이오 업종이니만큼 좀 매수를 해보고 싶기도 하지만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선뜻 손이 나가지 않은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오히려 손실을 보더라도 단기간에 회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이오 업종인 것 같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주목을 받은 바이오 업종을 공략하기보다는 덜 오른 종목에서 공략을 해보자. 선취매는 늘 옳다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권 선생님, 고점인지 아니면 지금 막 올라가는데 시동을 건 건지 아닌지 좀 헷갈려서 네. 매수 타점을 그럼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까요? 일단 차트 안에서 네. 뭐 어느 정도의 정답은 좀 나와져 있는 편이에요. 차트를 한번 보신다 그러시면 일단 시즌을 본다고 하면 급등 이력이 있었던 달은 그 다음 달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시즌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급등 나왔고 4월 달에 떨어졌고요. 또 5월 달에 급등 나왔다가 또 6월 달에 또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7월 달에 또 급등이 나왔고 8월 달에 물론 초반에 좀 올라갔지만 결국 조정을 좀 받았던 이런 흐름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8월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8월 달 월봉이 이제 기록이 마감이 됐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8월 달에 기점으로 봤을 때 급등 나왔던 월봉들은 대부분 조금 가능성이 다음 달 9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지금 9월 달에 많이 올라가. 뭐 예를 들면 뭐 필로시스 헬스케어 이거 지금 200% 이상 지금 급등이 나왔는 이제 8월 달 차트인데 그럼 이 종목이 그럼 9월 달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가? 그거는 뭐 100%의 확률은 없겠지만 결국 차트로 봤을 때는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면 바이오 업종 안에서도 지금 8월 달에 올라가지 못한 바이오 업종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 이렇게 200%, 100% 올라갔을 때 물려버리면 지금 필로시스를 만약 고점에서 6,000원, 6,500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 있으신 분들은 9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은. 그러면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 오히려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럼 종목이 고점이 물리다 보니까 오히려 추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면 손절을 어떻게 이런 고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이오 업종에서도 예를 들면 뭐 7월 달에 급등 나왔다가 8월 달에 조정이 나왔고 뭐 대부분 예를 들면 뭐 알테오젠 그리고 뭐 매드팩토 이런 거 한번 봅시다. 매드팩토를 본다 그러면 일단 5월 달에 어떻게 돼요? 5월 달에 급등 나왔다가 그리고 6월 달에 조정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매드팩토를 이 지금 5월 달에 급등 나왔을 때 들어가는 게 아니고 6월 달에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자리를 매수 급소를 길목란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포인트로 잡는 거예요. 포인트. 그러면 지금 치료제를 지금 고점이 막 올라가 있는 예를 들면 일신바이오 월봉으로 지금 100% 이상 떠있는 이런 자리 일신바이오를 지금 들어가가지고 9월 달에 더 큰 상승력을 바라보고 지금 들어간다는 거는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 왜? 이미 지금 8월 달에 이렇게 올라간 거를 지금 8월 말미에 이거 일신바이오를 잡아가지고 9월 달에 올라가느냐 떨어지느냐 조바심을 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우 쉽게 주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좀 제가 우리 용재공투 시청자분들을 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끝나고 강의 끝나고 이런 바이오 업종들을 좀 싸게 잡고 좀 안전하게 잡을 수 있는 자리 맥점 포인트를 좀 알려드릴까 해요. 그래서 사실 일신바이오 이미 지금 들어가는 늦었고 이거는 지금 공략을 하려면 9월 달에 폭락 나왔을 때 들어가야 돼요. 일신바이오가 지금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9월 달에 일신바이오를 어디서 잡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요걸 좀 말씀드릴 것 같고 제가 지금 6월 달에 ABL 바이오를 어디서 잡아야 된다는지 제 용재공투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다 알 거예요. ABL 바이오 대부분 6월 달에 고점 얼마예요? 38,000원, 막 37,000원 이런 자리에서 막 우리
투자자분들 들어가셔가지고 이거 범 선생님 에벨바이오 좀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될까요? 저는 이거 우리 강의를 어떻게 드렸냐면 정확하게 그 다음 달에 이거는 6월 달에 잡으시면 안 되고 7월 달에 27,500원 이하에서 잡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27,500원에 잡아야 되는 그 명확한 근거가 뭐냐? 그건 이제 고점 대비 낙폭과대인데 바이오 종목들은 이렇게 고점 대비 낙폭한 포인트가 있어요. 레고캠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레고캠 바이오도 언제예요? 6월 달에 거의 100% 이상 급등이 나왔다가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지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45,000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레고캠 바이오는 누구는 65,000원, 6만원에서 들어가는 건데 누구는 45,000원 이하에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핵심 맥점 자리를 어떻게 공략할 수 있는지 제가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신다고 그러시면 온라인 방송에서 이 바이오점을 맥점 어디 부분이 좀 안전한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자리라는지 이 포인트를 좀 잡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지금 8월 달에 급등 나온 종목을 잡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7월 달에 급등 나왔다가 8월 달에 조정받고 9월 달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바이오 업종들이 뭐가 있는지 여기까지도 오늘 온라인 방송에서 좀 잡아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체크하시면 오늘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 선생님 오늘 바이오 업종에 대한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바이오가 이제 좀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월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인 건 맞은 것 같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될지 고민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 9시 30분에 오늘 강의에 이어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하십니다. 그쪽에서는 오늘 9월의 급등 섹터, 차트가 좋다고 바로 무조건 들어가선 안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나의 매수 타점은 어디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온라인 공개 방송 오늘 밤 9시 30분에 진행되는 범 선생님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강의까지 모두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한 20분가량 시간 동안은 여러분도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업종도 좋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많이들 고민되고 걱정이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쟁호투 주식 범선생 이쪽으로 채팅창 입장하셔서 고민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상담은요. 주식 대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기다림이 너무 길어져서 힘듭니다. 마스크주 다시 한번 반등이 올까요? 모나리자 남겨주셨고요. 6,810원에 보유 비중은 25%. 한 달 동안 종목 상담을 올렸는데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오랫동안 기다리셔가지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5,810원이요? 6,810원이요. 네. 6,810원. 지금 손실권 모나리자죠? 네, 지금 손실권이신데. 네, 그러네요. 일단 이 종목을 지금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코로나 그런가요? 확진자 숫자가 네네. 아직 정확하게 엄청 줄었다. 크게 100명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런 이슈가 아닌 거고 이번 주 이제 확진자 숫자가 어떻게 좀 잡혀지느냐에 따라서 한 번 정도 슈팅은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거래량을 본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4월 달에 좀 실려 있고 또 2월 달에 실려 있고 좀 여기에 실려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7,500원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오래 들고 가셨다고 해서 욕심을 좀 크게 보시지 마시길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 이제 확진자 숫자가 확 줄어버리면 이제 마스크 관련주는 더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확진자 수급이 확진자 이슈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이슈가 불 때 7,500원 한번 잠깐 반짝으로 한번 올라갈 때 한번 매도를 하시고 오히려 좀 덜 올라간 바이오 이제 꿈틀거리고 있는 바이오 종목을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종목들은 이제 파동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요즘엔 종목들이 실적이 좋다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요. 외국인 수급이 좋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기관들이 매수가 한다고 해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왜?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지 못한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거의 60조 가까이, 지금 55조 가까이 좀 돈이 들어오는 시장이라서 테마 시장이에요. 테마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테마가 변칙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좀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제가 코로나 테마 안에서도 덱사메타손 다음에 나파모스타트 테마주들이 뜰 거라는 건 제가 나파모스타트의 호재가 오늘 파스텔에서 기사가 나온다는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제가 예측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거는 왜? 테마가 뻔하게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월봉 주기 안에서 테마의 순환 과정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기초 자료를 제가 월봉에서 어떤 부분을 좀 잡아야 되는 건지 기초 강의를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에게 저번 주부터 10강 자료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고, 그러니까 요즘에는 워낙 기사 보시고 아니면 실적 보시고 매매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시면 좀 요즘 매매가 좀 꼬일 것 같거든요. 항상 엇박자 나고 내가 고점 매수하고 맞아요. 이런 부분이 많아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요즘 시장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일단 기본적인 월봉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조금 테마의 순환 구조를 알 수 있는 범 선생의 기법 강의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좀 더 요즘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네. 모나리자 종목 상담 받은 그분도 오늘 또 자료를 다운 받아가셔서 네. 모나리자의 이 테마 순환. 왜냐하면 떴던 흐름이 보이잖아요. 2월 달에 떴고 3월 달에 떴고 4월 달에 떴고 그리고 2개월 정도 조정을 주고 지금 8월 달에 또 떴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이런 주기의 순환 구조를 월봉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한 번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었던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흐름인 거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순환매 테마주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시장, 변동성이 크고 유동성 시장인 만큼 여러분들 차트에 대한 공부를 좀 철저하게 했고 주식시장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범 선생님이 준비하신 필승 기법 자료 10강, 매매 기법과 보조 지표, 차트, 기본 강의 등등 10강으로 꾸린 이 자료, PPT 자료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 꼭 다운받으셔서 주식시장 꼭 현명하게 좀 기본적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눌림 바랑목님이 남겨주신 TCC 스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비중은 10%고요. 매수가는 3,500원. 2차 전지 관련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TCC 스틸이요? 네, 맞습니다. 네, 얼마라고요? 3,500원에 3,500원. 네, 10% 갖고 계시네요. 일단 네. 지금 2차 전지 거래소인데 지금 항상 저는 테마도 대장 테마로 공략해야 되는 거고 대장주로 공략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섹터라는 거는 잘 공략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LG화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CIS라든지 PNT라든지 뭐 나노신소레자라든지 뭐 2차 전지 안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코스닥 안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 거래소에 있는 종목이죠. 근데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네, 지금 1,000원 미만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그러니까 덜 부각을 받았다. 다른 2차 전지에 비해서 좀 덜 올라갔기 때문에 좀 공략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종목은 네, 이미 2차 전지는 대장주는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2차 전지가 더 갈 거라면 오히려 대장주 안에서 눌림목, 그러니까 대장주 안에서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특히 TCC 스틸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비중을 지금 적게 들어가시는 좀 다행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한번 급등이 한 4,000원 정도 목표가가 나온다 그러면 전략 매도 하시고 2차 전지 안에서도 더 힘이 좋고 더 대장주들이 많습니다. 대장 테마 안에서는 오직 대장주들만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빠질 때는 이런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이 더 많이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테마 선택을 잘 하셨지만 종목 선택을 좀 잘못하신 것 같다. 그래서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도 좋을 것 같고 테마도 좋을 것 같은데 목표 구간은 좀 더 짧게 여기서 한 10% 미만 잡으시고 그리고 추매는 딱히 하지 마시고요. 추매는 하지 마시고 손절도 안 하셔도 되지만 4,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눌림 바람목님 2차 전지 대장 테마는 잘 선택을 하셨지만 그래도 대장주를 좀 잡을 것을 권장을 드렸고요. 목표가 설정해드린 만큼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번에는 한미아 제발님이 남겨주신 코롱 글로벌 한번 봐주시죠. 22,264원에 매수를 하셨고 보유 비중 20%고요. 내일이라도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보유하고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자리가 지금 잘못 들어가셨어요. 고점. 네, 지금 22,000 정도시잖아요. 22,200. 22,200원이요? 네. 22,264원이요. 이게 오늘 떨어졌을 때 좀 잡으신 것 같아요. 저점에서. 네, 잡으신 것 같은데
매우 조금 위험한 지금 공략법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거는 뭐 아니면 도거든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지금 급등주 따라 붙는 분들이 여기서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거라는 거는 판단하에 그렇게 지금 잡으시는 패턴 매매인 건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솔직히 뭐 아니면 도예요. 뭐 아니면 도는 거라서 내일 시가가 좀 중요해 보입니다. 내일 시가가 5일선이거든요. 이게 5일선 아래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전략 매도. 5일선 아래서 시작을 하면 왜냐하면 5일선 지금 추세를 지금 5일선 타고 올라간 종목이 시가가 5일선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는 이미 5일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좀 적게 본다는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급등주들은 따라 붙는 것 자체가 조금 위험한 발상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일 시가가 중요합니다. 근데 5일선 위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조금 더 괜찮을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오늘 S맥 같은 애들이 네네. 오늘 어제랑 똑같은 차트입니다. 급등 나왔다가 음봉이 딱 떨어졌어요. 음봉이 떨어졌는데 시가가 중요했어요. S맥 시가가 5일선 아래에서 시작을 하느냐 위에서 시작하느냐 이게 중요했는데 5일선 아래에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 오늘 크게 재미는 없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이었는데 다행히 5일선 위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5% 이상, 10% 가까이 반등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똑같은 이제 코오롱 글로벌도 내일 시가가 5일선 아래에서 시작하지 않고 오히려 2만 원대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2만 2천 원 정도까지는 봐셔도 되는 종목이긴 한데요. 내일 시가가 만약에 조금 갭이 떨어진다 그러면 저는 전략 매도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시가, 내일 장 시작하고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 종목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 종목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주식시장에서 정말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은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재모투 이쪽으로 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아까 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9월에 바이오 종목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일 것 같은데 매수 타점을 잡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밤 이어서 9시 반에 온라인 공개 방송이 진행될 거고요. 그리고 아직 주식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좀 기초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준비하신 게 바로 필승기법 자료 10강입니다. 매매 기법과 보조지표 강의, 차트, 그리고 기본 강의 등등 공부자료 10강, PPT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 모두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두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용재고투 주식 범선생 이렇게 검색을 하시고 채팅창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앵커님 제 것도 좀 봐주세요. 카이노스메드 남겨주셨고요. 5,000원의 보유 비중은 20% 남겨주셨습니다. 레고님의 카이노스메드 한번 봐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고점이 조금 잡으셔서 좀 아쉽긴 하지만 네네. 이 종목은 추매 전략만 좀 잘 세우면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좀 보여지고요. 일단 코로나 치료제도 좀 엮여져 있고 그리고 그 파킨슨병 그런 기술 이전 그런 부분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5,000원이다 보니까 이제 추매 라인을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반등은 한번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네네. 지금 5,000원이면 이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지금 기다려서 5,500원까지는 10% 구간, 수익 구간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이번 주 지수가 한번 뭐 코로나 확진자 이슈라든지 아니면 미국장 이슈라든지 한 번 정도 시장이 딱 꺾인다 아니면 좀 떨어진다 해서 조금 종목이 낙폭과대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전 저점 라인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 4,400원 정도까지 이런 부분에서 지지가 받는지 이런 부분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히려 깨진다 그러면 매수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자리가 깨진다 그러면 투자자분들이 많은 손절 라인이 나오는 그런 자리거든요. 네네. 그런 자리에서 추매하시고 그러면 예를 들면 4,400원이 떨어진다 그러면 거기서 비중을 조금 더 추매하시는 거를 4,400원 이하에서 추매 라인 잡는 게 좋고 그리고 목표가는 5,500원 잡으시면 단기 반등성 안에서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네네네. 저는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노란톡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면 물리더라도 어디에 물려요? 바이오에 물리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지금 IT에 잘못 물리면 물론 내년 하반기까지 한번 본다 그러면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네네. 제가 좀 이따 온라인 강의도 하겠지만 네. 또 종목을 봐드리면서 지금 바이오 종목 최근 6월 달에 그 유명했던 바이오 종목도 어느 종목이라도 한 번 정도 추매해서 못 빠져나온 종목이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한다 그러면 종목 상담 전에 파맵신
화맵신. 이미 전고점 부근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낙폭과대 됐던 종목도 반등이 나왔다는 거고 ABL 바이오 종목 법무 선생에게 종목 상담 가장 많이 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물렸든 어떻게 손실을 봤든 다시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 반등 나왔죠. 일신 바이오 급등 나왔죠. 그러면 요즘 시장은 종목 대부분 투자분들 어디에 물려요? 종목을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종목이 10개 종목이면 다 수익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물리더라도 어디에 물려야 됩니까? 반등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업종에 물려야지만 그게 요즘엔 좀 효율적인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9월 달에는 종목을 뭐 바이오 업종에 좀 공략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그리고 물릴 수는 있어요. 물릴 수는 있는데 추매 라인만 잘 잡으신다 그러시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그래서 종목이 물렸는데 막 6개월 들고 가고 10개월 들고 가고 1년 뭐 물려가지고 그런 고통은 좀 덜할 확률이 바이오에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강의도 제가 좀 그래도 종목을 안 물리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종목을 누구는 이제 물려가지고 어떻게 추매 라인 잡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범선생 강의 들으신 분들은 그 바이오 종목을 또 가장 싸게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효율적인 매매 방법을 잘만 공략하신다 그러시면 좀 9월달 아주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목 상담 끝나고 온라인 강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듣고 가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다음 종목 상담 좀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분이야말로 정말 오늘 온라인 강의를 좀 미리 들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반딧불님이시고요. 유진 앵커님 저 좀 살려주세요. 시젠 들고 계시고 32만 2천 원에 천주입니다. 지금 팔아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신 것 같은데 정말 최고가에 물리신 것 같아요. 네. 내일 갭이 뜨면 비중 줄이셔야 됩니다. 지금 진단키트가 갈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에요. 이미 진단키트에서 코로나 테마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지금 만약에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진단키트 쪽으로 이슈가 불지 않을 거예요. 원래 치료주택이라든지 뭐 원격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급이 갈 텐데 지금 진단키트는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늦었고 오히려 지금 시젠 같은 경우 오늘 땡큐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대부분 떨어졌거든요. 근데 시젠은 오늘 6% 정도의 반등이 나왔어요. 네네. 그럼 내일 만약에 반등이 한번 나온다. 이게 30만 원까지는 안 하더라도 29만 원까지 한번 포인트가 나온다. 물량 줄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을 줄여야 되는 거고 왜? 지금 이거 좀 줄이지 않으면 한 2개월, 3개월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포인트가 어디서 나올 거냐면 뭐 이게 조정을 받다 또 3분기 실적 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시즌이 어디까지 떨어질지가 예상 가능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마음고생을 하기보다는 한 번 정도 진짜 내일 모레 한번 뜨길 바래 보고요. 거기서 진짜 30만 원까지 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전략 매도하는 게 좀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반딧불님 사연이 아니었고 CJ님의 사연이었어요. 반딧불님이 CJ님 너무 안타까워서 이분 좀 것 좀 봐달라고 하신 거였더라고요. CJ님고 권 선생님 조언 참고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은 이번에도 또 우리 시청자분들 왜 이렇게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많을까요? 유진 앵커님 대정화금 한번 봐주시죠. 39,000원에 보유 비중 35%에 물렸습니다. 자리 잘못 들어갔습니다. 저도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화팅님이 남겨주셨거든요. 네. 대정화금 아까 언급을 해주셨는데. 대정화금이라면 그거죠. 이제 덱사메타손 관련주입니다. 덱사메타손 관련주 제가 저번 주 화요일 날 덱사메타손 떴으니까 납함으로 봐라 아니면 혈장을 보라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 이미 지금 들어간 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4만 원 이하에서 지금 39,000원 정도 들어갔다면 아직 완전 최고점은 아니고 월봉으로 본다 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8월달 마감이 됐지 않겠습니까? 지금 3개월 정도 반등이 나온 거예요. 6월달, 7월달, 8월달. 근데 9월달 다음 주까지 아니면 이번 주까지 한 번 정도 슈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추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요.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정도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만 원, 그러니까 본정가 한번 딱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 3일 동안 한번 슈팅이 오늘도 6% 정도 반등이 나왔고 어제도 22% 그리고 엊그저께도 지금 2% 정도 시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한번 반등이 세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일 동안 변동성을 되게 크게 주고 있거든요. 내일도 한번 바닥에서 한번 고점까지나 5% 이상까지 한번 세게 나온다면 10% 가까이도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한번 세게 나온다 그러면 본정가 부근에서 조금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38,000원 부근 안에서 조금 비중을 좀 줄여가시는 게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한 종목 더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리니님이 남겨주셨고요. 유진 앵커님 알서포트 한번 봐주시죠. 22만 500원의 보유 비중 20% 갖고 계시고 손절해야 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정말 바이오 종목 상담이 그만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알서포트. 알서포트. 네네. 네, 22,000원. 네, 그럼 흐름이 이제 딱 예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종목을 어떻게 컨택을 합니까? 테마의 순환 구조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제때 사람들 이제 다 이제 직장인 분들 대부분 원격으로 하니까 야 이거 엄청 크게 수혜 보는 거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왜? 테마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3월달, 4월달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분명 불었는데 그때 흐름을 알고 계셨다 그러면 이거를 이 자리에서 지금 들어갈 리가 없었겠죠. 근데 네. 들어가셨는데 일단 알서포트는 그렇게 생각보다 조정을 그렇게 쉽게 크게 주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원격 근무, 재택근무 관련주로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그래도 한 번 정도 추매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반등 나오면 이건 23,000원 더 볼 것도 없어요. 본전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고 본전에서 빠져야 되는 거고 만약에 종목이 조금 더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11선 15,000원 부근 안에서 추매가 들어가야 돼. 이거는 마이너스 2%, 3%, 5% 이럴 때 추매하시면 안 되고 아예 크게 떨어졌을 때 15,000원에서 추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최대한 많은 종목 상담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종목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전문가님, 정말 매수 타점을 잘 못 잡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를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알서포트 그리고 종목 상담 받으실 분들 그런 자리에서 안 들어갑니다. 분명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어디서 나옵니까? 월봉에서 나와요. 그 월봉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노란톡에서 지금 강의를 10강을 좀 올려드렸고요. 그것만 한번 보셨으면 알서포트 이 자리에서 들어가지 않았겠고요. 두 번째로 지금 바이오 테마 안에서도 덱사메타손 다음에 나파모가 뜰 수 있는 자리는 이미 순환 구조에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효율적으로 방법은 어디서 제가 알려드리느냐? 오늘 온라인 강의 들어 오신다 그러시면 제가 효율적으로 주식에서는 뭐 100% 확률은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남들보다 싸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조금 더 시장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한번 포인트를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네, 정말 9월에는 성공 투자를 꼭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온라인 공개 방송을 꼭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란톡에 올려드리는 자료까지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으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셔서 용쟁호투 주식 범선생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채팅방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다가 온라인 강의 들으실 수 있는 링크 그리고 강의 10강까지 모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친구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대박친구 2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